여기서 짚어볼 건 이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을 겨냥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한 뒤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살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오늘도 약을 몇 가지 먹은지 압니까? 4가지나 먹었습니다. 안 쓰러질라. 내가 쓰러지면 나는 얼마나 지 누가 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당당한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확산되는 혐오성 발언과 맹목적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은 할머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흐리고 소모적인 편 가르기만 낳고 있으며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저 이 기사 며칠 전에 본 것 같거든요.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누군 장교의 사랑에 빠져도 뭐 제가 다 읽진 않겠는데 이런 영혼 결혼식 기사가 돌아다녔고 이거를 심지어 퍼나르는 인물들도 있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일부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 장교와 영혼 결혼식을 올렸으니 일본인 아니냐, 친일 행적을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비판하면서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들, 이런 부분까지도 폄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의 측근이 그 당시 매체의 기사 내용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영혼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대만에서 열린 집회에서 인형 2개를 들고 얼굴도 모르는 일본인 장교 위령제 형식으로 이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면서 이른바 용서하는,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 할머니가 직접 뭐 해당 장교와 영혼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해명을 했어요. 그 당시의 기사 내용만 정확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영혼 결혼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 하나만 어떻게 보고 따와서 할머니를 비판하는 도구로 할머니가 뭐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 일본군에 의해서 가장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피해와 고통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 고통을 또 본인이 증언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전 세계에 지금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 실상을 알리고 계신 분인데 지금 잠깐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한 의혹 제기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니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런 분을 뭐 일본군이랑 영혼 결혼식 올렸다, 친일파다, 사실상 일본인이 아니니까 일본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발언으로 매도하고 그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린다는 것은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너무나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어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할머니를 공격하지 말고 할머니의 메시지 핵심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격 이전에 위안부 피해 운동의 본질을 좀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질에 주목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화면도 제가 읽진 않겠어요. 침해설까지 벌써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정파적, 네 편 내 편 나눠져서 윤미향 당선인을 보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뭔가 그런 메시지를 서로 전달하다 보니 이용수 할머니가 2차 피해를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2차 피해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인격 살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죠. 피해자들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이런 굉장히 말 못할 피해, 이런 피해가 없었다면 이 운동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한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절절한 심정 속에서 이 운동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 피해자들이잖아요. 피해자들이 그 운동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비중이라는 게. 근데 지금 정의연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른 운동 부분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비중,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중과 본인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할머니들과 함께 하면서 그 역할을 위임한 그 비중을 따져본다면 저런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글쎄요, 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은 2차 가해, 2차 가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좀 그릇된 행동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고 배후설까지 제기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연세,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시민단체나 조직을 이끌거나 할 때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단어예요. 누군가 자신들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써가지고 요걸 보고 그대로 좀 써다가 했는 것 뿐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는 게라 가지고 뜻합니다. 그거를 제가 혼자 한서 머리를 알가면서 그래 했는 거지. 누구도 엄마가 누구도 언론한 거 없어요.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어느 단체가 김어준 씨 고발한 거예요? 뭐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고 이제 줄여말 사준모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을 많이 진행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거죠, 김어준 씨를. 그 내용은 뭐냐면 아까 이제 방송을 보셨지만 음모론과 배우론, 네.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그 할머니에게 집어넣었다라고 나는 본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팩트가 아닌데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죠. 그 시민단체가 뭐 프로그램 당장 폐지하라라는 목소리까지 내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정도 됐으면 뭐 두 번에 정말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까지 한 이용수 할머니는 좀 잠시 보호해두고 본질 검찰 수사와 윤미향 당선인 의혹에 그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어준 씨의 어법에 따르면 당시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왜 음모론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 왜 보고 있는 거 읽기만 하느냐? 그 누가 써준 거 아니냐? 아마 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예. 반대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요. 저는 그런데 물론 뭐 개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어떤 유튜브나 뭐 개인이 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진행자가 자신의 확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죠? 그것도 어떤 진행자가 어떤 출연한 패널이 아니라 실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추측을 자신의 확신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아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 방심에 이게 누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잠시만요. 검찰 수사 말고도, 그러니까 고발 말고도 저 사건이 방심위에도 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방심에 지금 이게 왜냐하면 방송에서 TBS라는 방송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독립법인이 하지만 370억을 매년 투자해서는 방송국입니다. 예. 거기에서 방송 진행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정도 주장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누가 여설분명히 썼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걸 밝히든지 뭐 자기는 확신한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해서 할머니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버젓이 방송에서 지금도 놔두고 있다는 건 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글쎄요 부적절한 2차 가해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중적으로 윤미향 의원 얘기 하나하나씩 뜯어봤습니다.